놀라움은 여러분들 이게 이제 한국과 일본의 연금 수령액을 오늘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한국의 교수분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연금을 받는데 내가 딱 여러분들 그 기사를 보고 야 이거 유지가 안 될 건데 이제 오늘 모든 분들이 노후가 있으실 테니까 한국의 연금제도가 굉장히 제가 볼 땐 취약한 것 같아요. 한국의 사적 영역에 비해서 공적 영역이 이번에 공수처,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사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야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헐렁한 거죠. 연금관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연금관리도 헐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이 그걸 알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한국의 선거제도를 고칠 수가 없으면은 제가 자주 강조하다시피 고물가 그다음에 고환율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추락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력이 굉장히 낮아져 가지고 사회 계층 가운데서도 은퇴한 계층 정액 여러분 연금을 갖고 사는 분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자주 했지 않습니까? 자주 해왔는데 오늘 우연히 여러분들 일본의 연금제도에 정통하신 분을 글을 읽은 겁니다. 이제 아마 올해부터 954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1968년부터 74년생이 은퇴 연령에 진입하는데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가 빠듯해 재정적으로 위태롭다. 이 아마 지금 이제 여기 나오신 이분이 아마 일본 연금에 굉장히 정통한 이제 지금 아마 연금 받는 분들이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9명이 연금을 받는데 평균 금액이 65만 원 정도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쫙 읽다 보니까 일본은 61만 원 연금 수령액이 평균 수령액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회사원 부인인 전업주부인 경우 월 평균 23만 원 207만 원 이제 부부가 합산 그렇게 넉넉한 액수가 아니죠. 맞벌이 부부의 경우 29만 원 약 260만 원 어느 정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일본은 물가가 안정돼 있으니까 일본은 물가가 안정돼 있고 뭐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는 많지만 일본은 일단 정치 체제가 헷가닥할 가능성은 낮으니까 그게 이제 맞춰서 살면 되는 거죠. 자영업하는 부부들은 122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족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주목한 것은 이 그리스도대 경영학부 신미하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일본의 공적연금 제도는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층은 국민연금이라고 노령기초연금에 해당하는데 직장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공무원 전업주 모두가 가입할 수가 있고 우리와 다른 점은 후생연금이 있는데 회사원과 공무원은 2층인 후생연금이 추가되고 부부가 둘 다 일하거나 한 명이 오래 일한 직장인이라면 연금으로 어느 정도 생활비가 확보되지만 자영업자는 연금만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운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소득별 연금액 차이가 크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사학연금액이 풍족한 편이다. 제가 여기서 딱 주목했거든요. 다 적자로 지금 세금이 들어가면서 메워지거든요. 아마 지난해도 한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에 한 10조 원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1년에 큰 돈인 거죠. 원천적으로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도 계획을 하지 않으면 유지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뭐 정치인들은 책임지기 싫으니까 마지막까지 버티겠죠. 여기 이제 교수가 이야기하신 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정년퇴직한 대학 교수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월 평균 430만 원 41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지인은 월 평균 360만 원을 받는다더라. 엄청난 액수인 거죠. 이게 유지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부부 교수의 경우 월 평균 7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부부 교수의 경우에. 이게 유지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일본에서 중학교 교장으로 퇴직한 지인은 월 평균 22만 원 198만 원을 받고 일본 대학 교수 지인은 월 평균 255만 원을 받는다. 일본에서는 일반 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세금으로 지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세금으로 지탱이 되겠지만
앞으로 세금 낼 사람들도 줄어드니까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 유지가 되기가 어려울 거라고요. 그러나 뭐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한국의 교수분들이 평균적으로 하면 430만 원 정도를 받는 모양이죠. 지금부터 한 10년 전입니다. 지금 돌아가신 이제 연세대 총장을 짓던 송자 교수. 송자 교수가 한번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박사 은퇴하고 연금을 받아보니까 이 제도가 유지가 되겠냐 그런 이야기를 한 10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공적 연금에 의존해서 노후를 계획하신 분들은 공적 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깊게 고민해야 될 거란 이야기죠. 인구는 감소하고 나라의 경제력은 좀 정체되고 이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터질 때까지 계속 연기를 하겠죠. 이 대학 교수분이 43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일본 대학 교수가 255만 원을 받는다. 그럼 430만 원이 어디서 나오냐 이야기죠. 이게 이제 적립금을 가지고 지금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 사학연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적자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금을 넣어야 되는데 군인연금이나 그다음에 공무원연금은 세금으로 넣겠지만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본인이 받는 공적연금의 구매력이 떨어질 거다는 이야기죠. 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원화 가치가 여러분들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중장기적으로. 거기다 이제 정치적인 그런 환경까지 바뀌게 되면은 그러면 더 여러분들 정액 연금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몇십 년 앞을 보거나 몇 년 앞을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70세가 넘어도 일하는 것이 연금을 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70세 남성의 45.7%가 일한다. 어마어마하네요. 69세의 52%, 70세 74세의 34%, 75세 이상의 11.4%.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일본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연금 제도가 유지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1인당 400만 원 주고 그렇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 것 같으면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공무원연금 적자폭이 2019년에 2조 2,800억, 올해는 3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 적자폭이 군인연금 적자도 2019년에 1조 6,300억 매년 몇십 프로씩 늘어나는 겁니다. 적자폭이. 세금으로 틀어막는 공무원 군인연금 올해도 적자 10조 원 10조 원을 세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또 15조 원이 될 거고 다음에는 20조가 될 거고 거기다 국민연금 적자까지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 진짜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재원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하는 그런 공적 영역의 업무 태도를 보게 되면 터질 때까지 이러면 가겠죠. 뭐. 터질 때까지.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비관적인 이야기라기보다도 개인적으로 준비 다 이게 보시면은 사학연금이 올해부터 적자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받는 400몇만 원이라는 것이 이제 원금을 털어가 이런 받는 겁니다. 올해부터 5년간 적자로 전환된다. 5년만 적자로 전환되는 게 아닌 거죠. 뭐. 학생들 줄어들고 이렇게 하는데 뭐 계속 적자가 표기 누적이 되겠죠. 이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가운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만 그동안 재정 적자였는데 이제 2024년부터 드디어 사학연금까지 재정 적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지난해 한 10조 정도 세금을 집어넣은 모양인데 이 이제 2022년도에 10조 정도 들어갔는데 돈이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찾아봐야겠습니다만은 어떻든 뭐 은퇴하신 분들이 다른 그런 수익원을 마련하는 것이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일본인들이 거의 70% 정도가 여기에 50% 정도가 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70대에도. 어떻든 간에 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사학연금은 그 어떤 공적연금 제도보다도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수급자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 뭐 적자가 그대로 뻔히 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학연금에는 또 세금을 집어넣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는 거죠. 그건 군인하고 또 공무원하고 성격이 다르니까.
나라 혼전신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10명 가운데 뭐 여러분 5명 가운데 1명이 지금 노인인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그것만 멀쩡한 거죠. 나라가. 여기 보시면 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재정난, 사학연금 올해부터 적자 전환, 공무원 군인연금 적자 메우는데 7조, 2022년도 10조, 지금은 아마 10몇 조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올해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10조 적자 불가피 2024년이네. 4대 연금 의무지출 눈덩이, 의무지출이라는 것은 거의 고정비로 나가는 거죠. 올해 11조 투입, 기하급수주로 안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다루는 것은 뭐 먼저 받고 그냥 먼저 쓰고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이제 막 이렇게 은퇴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은 공적 연금이 이렇게 부실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그다음 정치를 잘해야 여러분 되는 거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일본 대학 교수 퇴직 대학 교수에 비해서 한국 퇴직 교수가 2배를 더 받는 겁니다. 430만 원. 굉장히 큰 액수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